네, 5월 7일 시사적중 제3부 출발하겠습니다. IT 강국 한국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데 이 IT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택배, 물류 시스템 이게 가져오는 어떤 물류 공급의 안정성 이런 게 또 사재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웰컴 투 비디오 저것도 IT 강국이 만들어낸 그런 산출물이 같긴 한데 저것 때문에 좀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특별히 좀 요거 좀 한번 상황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고 조금 요즘 말씀드리면 웰컴 투 비디오라는 게 성착취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고요. 저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 저거의 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외로 팔다 보니까 미국에서 걸려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수사를 받게 되는 미국에서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부친이 탄원서를 법원과 청와대에 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가? 뭐 아까 뭐 사회자 발언을 제가 뭐 이렇게 말걸레 잡는 건 아닌데 사실은 IT 강국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입니다. 네. 성범죄가 진행되는 채널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노상이냐 인터넷 같은 뭐 사이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 성범죄인 거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이나 은밀하게 그 사이버 세계에서 이게 범죄가 벌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건데 이게 마치 이제 뭐 IT 발전의 어떤 뭐 어두운 면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조심할 필요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네티즌이랄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봤지만 국민의 마음을 못 본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어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혼나는 경우와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일 수도 있는데 현재 국민들이 이 꼭 피해 당사자나 그 주변 가족 친지들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이제 딸들을 키우는 부모들, 뭐 딸이 아니고 뭐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분노를 못 읽은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을 사람으로도 안 보는데 그거를 뭐 자기 자식이니까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은 그 우리가 통상적인 그 감정으로 하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그 죄를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표현을 보면은 뭐 용돈 벌기 시작해서 큰 집 살라고 아니 용돈 벌고 집 사는 돈 벌려면은 뭔 짓 해도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뒤집어 놓고 보면 자기 자식이 피해자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이거는 그 뭐 혈연이라는 뭐 아버지로서 뭐 아들이 안타까워서 아들이 좀 그 덜 처벌받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걸로 이 용납될 수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고요. 그런 공감 능력에 대한 거를 우리가 꼭 여기서 그 부친을 비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러지 이런 그 같이 살아나가는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거냐에 대한 거를 생각해보는 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금 그 저도 걱정이 이걸 합니다. 그 지난번 엠번만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 돈이 많이 번다는 거를 우리 청년들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저게 하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구속도 되고 뭐 이런 있지만 돈이 엄청 생각 이상의 돈이 들어오니까 이 청년들이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 사회적 전체가 나서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런 범죄가. 그렇죠. 그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산업으로 정착된 것들도 있죠.
사실은 뭐 도박 산업이 그렇고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담배 제조 판매 사업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블랙 마켓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건 좀 달라요. 그거하고는 이건 아니 범죄인 거고 범죄에 대한 거는 그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단속이 돼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계기랄까 모멘텀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냥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해서 뭐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됐다, 뭐 선진국 수준의 방역을 해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선진국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는 이제 스스로도 하고 뭐 외부의 평가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갑자기 평지 돌출은 없어요. 꾸준히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거 비슷해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몸도 커져야 되고 그에 맞춰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도덕적 판단력, 그 주변 사람과의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거, 양심에 대한 거, 성숙된 시민의 의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쭉 쌓여졌을 때 아이고 저 양반은 나이값 하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등치는 커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 좀 부족하고 빠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나이값도 못하네 그런 거고 특정 분야가 눈에 띄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사회성이 떨어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 저 사람은 도덕 의식이 좀 형편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경제 관련 지표가 높으면 선진국이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군사력 지표가 높으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쭉 전체적으로 성숙돼 왔을 때, 그러니까 지덕체가 겸비된 사람을 성숙된 인간이라고 얘기하듯이 성숙된 사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아주 그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동료 인간,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 마찬가지죠. 같이 사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 자세 이런 것들도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라고 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어디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부친의 탄원서에 깔려있는 얘기 뭐냐면은 이게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칼 들고 돈 뺏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진 좀 돌렸다기로서니 이게 무슨 큰 범죄라고 하는 게 깔려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건 거의 자기 그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남은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조금 힘든 트라우마가 된 건데 그거는 그거랑 다른 거라고 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쫙 확산돼 있을 때는 돈 뺏어가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짓 해도 괜찮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뭐 양심이랄지 도덕이랄지 인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서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거나 뭐 뭐를 해서 뭐 돈을 빼앗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강력한 범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범죄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해악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무슨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사진 몇 장 돌려본 거 가지고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24살이에요. 선정으로 뭐 이름이 이제 밝혀져서 저희도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친구가 이런 그 잘못된 그릇된 성문화 의식을 갖고 있기에는 기성세대의 잘못은 없느냐.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상탁하부정에서 위가 뭐 혼란스러우니까 밑에 물도 이제 더러워진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뭐 사후 관리도 좀 안 한 것 같아요. 퇴직은 했는데 관사정리도 안 하고 잠적을 하셨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적하셨대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오거돈 시장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변화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역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돼야 됩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약자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 경우도 그렇고 유사한 사례가 이제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어떤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뭐 피해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있는데 본인이 밝기 전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이 잘못하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화가 안 된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건화가 돼도 네. 그 범행이라 할까요? 그 가해를 저지른 당사자가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런 용기. 우리가 이제 그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뭐 문제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우리가 칭찬을 했는데 그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그러면 그렇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이제 법은 피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안 나타나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고죄가 아니래지만 네. 피해 상황이 있어야 뭐 조서를 꾸밀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 지금 강사님 모르시죠? 짐작도 안 가세요? 네. 그게 모르잖아요. 본인이 결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무슨 배경인지 모르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사건은 또 이렇게 그냥 흐트러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지겠죠? 또 이렇게 되면 그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나 뭐 입건이 돼서 뭐 송치가 돼도 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기소에 붙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는데 검사가 계속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삼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그 상담했던 그리고 공증을 주도했던 그 뭐 성폭력 상담소도 그렇고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야 이제 그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니까 밝힐 수 없더라도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의 명분 하에서 그러면은 그분의 그런 2차 피해 방지가 뭐 가벼운 뭐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 가해자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게 정립이 되면 그 다른 가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좀 예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되겠다라고 아까 이 비디오 운영자처럼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공직이나 이런 큰 조직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시의 무슨 과장과 밑에 직원이다 그러면은 시장이 나서서 그 과장과 그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이게 서로 만나기 어려운 부서로 인사 명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휴직 처리해 준다든지. 근데 문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한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그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이 역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가해자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 주변에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 구성원들이 이 피해자 한 명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공직사회 내 성폭력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힘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도 무마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단체장을 하셨으니까 단체장 때 저런 그 상관한테 성추행 당했습니다 와서 상담하신 그런 직원이 있으셨어요?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그 조치가 그때는 바로 되셨어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 큰 문제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일단 그 비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뭐 발령 갑자기 내건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간에 피해자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인사 조치를 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이 공직의 결정권자가 그런 짓을 해버리고 나면 누가 해 그걸?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본인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그나마 그 문제는 분리는 됐어. 예. 근데 그 사이에 분리되기 전에 뭔 일을 할 때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지금 부산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냐고요. 누구인지를 대략은. 그게 알 수 없죠. 근데 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강 박사님은 그조차도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려면 매뉴얼대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특수하게 시장이 그래버렸으니 예.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웰컴 투 비디오 얘기하다가 이제 오고든 시장까지 갔는데 넓게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저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계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티즌들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일종의 사회 우리가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아니면 좀 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보면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100% 막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후에 말끔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게 사실은 국가로서 이렇게 썩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특히 그 아동 그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우리 법 규정이 너무 좀 느슨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혼나는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다우는 차원에서 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미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다지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럼 똑같은 원칙이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그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한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 같은 원칙에서 문제가 처리되는 게 맞다 이거죠.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차이가 뭐지? 역시 뭐 권력이 있고 없고에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이것도 역시 달라지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칼은 똑같이 엄격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여쭙게요. 지금 여기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100명이 동의를 해줘야 정식 민원으로 채택이 됐는데 100명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친께서 한 얘기 중에 지금 박사님 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주권 국가가 왜 미국의 법정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보통 이게 성범죄 관련돼서 활용되는 서버들은 외국 거를 쓰는데 이 손정우는 국내 걸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하기가 쉬웠고 미국은 이걸 사실 꼬투리를 못 잡았는데 뭐 비트코인 때문에 잡혔다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그렇고 이 부친의 강조가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왜 주권국가 미국에 가서 처벌받아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국민들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분노도 불러일으켰던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미군의 젊은 가족이 우리 학생을 죽이고 뭐 어떻게 재판이 돼가지고 이제 갔다가 그 사람 국적이 한국인가요?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미국민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대체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를 뭐 권장하거나 박수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개 문명 국가끼리는 그 범죄 인도 조약 같은 게 있어서 그 다른 나라 국민이 설령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사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특이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사진 좀 봤다고 사진 좀 찍었다고 이런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하나의 계기 없어지진 않더라도 이게 범죄구나 이게 뭐 칼 들고 남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거 못지않은 범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이 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인간이 인간한테
해야 될 일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한 그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뭐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사 접종이 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미국 송환과 관련된 그 논란 이거를 좀 다루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다. 그리고 이기 저지르면 모든 국가가 문명 국가가 본인을 체포하러 온다. 이걸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싶었고요. 또 그 일들을 우리 지도해야 될 사회 지도층 인사, 정치인들이 모범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 같이 연기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